안녕하세요. 모든 학생 여러분. 오늘 아침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이전과 비슷한 구간 약 109, 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감된 캔들 역시 아주 작은 몸통을 보였고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격도 박스권 안에서 압축되어 있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할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투더 문이 될지 아니면 투더 헬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만약 투더 문이라면 130, 0대 위로 올라서야 하고 반대로 투더 헬이라면 100영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곧 캔들이 마감될 예정인데 만약 이 구간에서 계속 머문다면 개선 비율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언제 끝날지 기다려보자. 이번에 시장에 섞여 나온 소식은 오로지 좋은 소식뿐이다. 풍지수가 뚜렷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타리티에 대한 부분은 다음 달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더 많은 비트코인 프로젝트를 포함시키고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내가 보는 분석가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027년까지 강세장을 이어간다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상승세가 지속되는 셈입니다. 이 느낌은 2021년과 매우 비슷한데 그때도 정점이 있었고 좋은 뉴스가 쏟아졌으며 이후에는 조정이 찾아왔죠.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저를 조금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잡고 푸드 옵션도 매수해 두었습니다. 그때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친구에게도 살짝 조언해줬던 부분인데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게 바로 투자 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서로 지켜봐야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소개할 XM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브로커로 FSC, DFSA 등 전 세계적으로 인가를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용자들이 XM을 선택하는 것이죠. 만약 아직 외환, 금, 대출 등 다양한 거래 계좌가 없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친구분들께서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팀원들이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든 모두가 디스코드 커뮤니티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저희 서포터가 되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도 가능하고 현재는 주간으로 영상이 업데이트됩니다. 포트폴리오 조정 내용도 다루니 편하게 시청하세요. 레이싱 부분에서는 A세트 웨이브 3의 자산을 점차 추가 중입니다. 현재 클래식 쪽에서 50개 자산까지 확장됐습니다. BTQB에는 두 가지 Begin to Wind와 Cost Parch가 있습니다. 마켓 페어 프로모션도 있으니 아래 QR코드를 스캔해 자세한 내용 문의하세요. 빅와인에서는 초보자들을 위한 기본 개념, 마인드셋, 자금 관리, 시장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마이클은 기본적인 트레이딩 방법, 결제 및 매도 방법, 그리고 선물 거래에서의 오토바이 트레이딩 방법 등을 가르쳐 줍니다. 비트코인, 크립토, 금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거래도 다룹니다. 그리고 그로스 웰스 쪽에서는 좀 더 고급 내용이 제공됩니다. 스노우볼 전략이나 숏 포지션을 통한 가치 고정, 프레임 평가 방법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시장 전체 상황을 살펴보면 알트코인 쪽은 여전히 매매가 엇갈리고 있어서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알트코인 장세는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선별해서 매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코디 쪽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기억하던 그 모습과는 예전에는 전체 시장이 다 같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자금이 거의 비트코인으로만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알트코인 중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은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제프는 10% 올랐고 유니트는 4%, QNT는 10%, FBT는 2%, K는 4% 올랐습니다. 석유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B1GS와 WLD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형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분이 비트컵 쪽에서 일하고 계신데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그분은 알트코인 쪽에서 물려있는 상태였고 알트코인들은 최근에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지금 팔아야 할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저도 딱히 답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사실 진짜로 중요한 건 트레이딩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조건을 세팅해 두는 게 맞거든요. 이미 들어간 다음에 걱정하거나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제대로 된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제 입장이라면 저는 포트를 정리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고 모든 걸 새로 세팅한 다음에 조건을 먼저 정해놓고 그 후에 다시 진입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도 포트폴리오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Fear Greed 인덱스 쪽을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74인데 곧 익스트림 그리드, 극단적 탐욕 모드로 다시 진입할 것 같아요. 이전에는 110일 0까지 올라가면서 익스트림 그리드 상태였고 그 이후로는 급락해서 완전히 하락세로 전환됐었죠. 이번에는 전체적인 숏 리퀴데이션 상황을 보면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약 4천만 달러 정도를 청산당했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번에는 롱 포지션 쪽에서 많이 터졌는데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위쪽에서 레버리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다들 더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좋은 뉴스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펀딩 레이트도 꽤 높아요. 그런데 롱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은 그 높은 펀딩 레이트를 감수하고서라도 롱을 잡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도 숏 포지션을 열어놨었는데 펀딩 레이트를 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상승장에 베팅하면서도 펀딩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죠. 자, 이번에는 5월 쪽 상황을 한번 볼게요. 지금 비트코인은 리테스트 구간을 진행 중인데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이 끝나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4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4일 정도 남았고 현재까지 약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산해보면 지금 3, 560, 0원 정도입니다. 어제는 비티큐브 행사에도 다녀왔는데 지금 비티큐브에서는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준비 중이더라고요. 제가 직접 사용해봤는데 꽤나 사용하기 쉬웠습니다. 이번에는 위쪽 저항선은 3700, 0원입니다. 만약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꽤 멀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달러 기준으로는 먼저 조정이 오는 게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조정이 온 다음에 오르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10,000원 정도만 조정이 오면 이 지지선 구간을 지키거나 이탈하지 않는다면 꽤 괜찮다고 봅니다. 다음 달에 천천히 오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더리움 쪽을 보면 현물 ETF가 오늘 아침에 23건으로 업데이트됐고 58.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쪽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로구가 꽤 많이 쌓여 있네요. 지금은 대형 투자자들이 매수 대기 물량 백로그만 잔뜩 쌓아두고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아직은 일부 매도 물량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아직은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알트코인 지수는 16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사실 시장이 정말 활기를 띠려면 알트코인 인덱스가 최소 75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본격적인 강세장 bullish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이전 강세장 때는 이 지수가 89배까지 치솟으면서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급등했었습니다. 그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씩 급등하는 알트코인들이 속출했었죠. 그게 바로 예전 강세장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예전과 같은 느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개별 종목별로 움직임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할 때는 반드시 차트로 먼저 스크리닝하고 실제로 확인 가능한 조건으로 선별해야 합니다. 그냥 상상만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음 좋은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말이죠. 4020 BTC입니다. 현재 그들은 비트코인을 거의 60만 BTC 가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좋은 소식이 정말 많고 다양한 분석 자료들도 비트코인이 2027년까지 강세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분석가들이 이번 사이클에 유입되는 자금이 새로운 자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에는 금과 같은 자산도 능가할 수 있는 시기라고들 하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2021년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제가 시장이 꼭 강세장이라고 느끼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쪽으로 편향된 감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이버전스가 마감된다면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신호가 점점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무리하게 숏 레버리지를 추가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DC의 2분할 매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원칙을 지키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일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는 금리 동결에 머물러 있습니다. 94.6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관점에서는 지금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트가 이미 많이 진행됐고 곧 마감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약 5일 정도 남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달이 31일까지 있으니까요. 만약 앞으로 5일 동안 가격이 이 근처에 머물거나 혹은 약 105, 0부근까지 눌린다면 이건 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고점을 돌파했지만 지표는 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걸 보이시죠? 다이버전스가 발생했고 그 결과로 조정 콜렉션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전 2021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걸 말씀드린 겁니다. 가격이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해서 위쪽에서 마감했지만 지표는 따라가지 못했고 결국 긴 조정 구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라는 뉴스가 있었고 호재가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했었죠. 그 달이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대략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의 느낌이 예전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너무 자신감 있게 접근한다면 자필 손실을 볼 확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에 관한 한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트레이딩을 하면서 여러 사이클을 경험해 본 결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동시에 모두 돈을 벌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점이 바로 제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새로운 것, 즉 돈을 쉽게 나눠주는 것 같은 상황은 저는 조금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전부 다 팔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리스크를 잘 분산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조정이 온다고 해도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크게 줄지 않도록 말이죠. 혹은 깊은 조정이 오더라도 포트폴리오가 크게 줄지 않도록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두고 100%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경고와 경험을 공유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데이 차트 쪽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데이 차트가 지금 어떤지 한번 볼게요. 최근에 마감된 데이 차트에서는 캔들이 작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꽉 찬 캔들이 나왔는데 이건 하락 퍼센트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꽉 찬 캔들이 작은 캔들로 이어졌고 만약 다음에도 또 꽉 찬 캔들이 나오면 이건 일종의 계단식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계단처럼 첫 번째 계단을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더 높지 않은 계단을 만나서 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단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콜렉션 구간에서는 계단을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계속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 하락 퍼센트가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이제 큰 그림에서 엘리엇 파동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엘리엇 파동에서 이번 상승 구간을 보면 아직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락 크락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시장이 한 사이클을 마칠 때 한 캔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100%나 300%씩 급등하는 식으로 한 캔들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는 나름의 루프, 사이클,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을 볼 때 저는 이걸 엔딩으로 보고 있습니다. 12,345 파동 구조로 올라온 첫 번째 케이스인데 이 안에서의 파동은 오파 모티브 웨이브가 아니라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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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식으로 움직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죠. 이걸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등에서 엔딩 다이어그램을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건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이번에는 정말 강한 모티브 웨이브, 즉 임펄스가 강하게 나오는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1파가 나오고 조정이 들어가서 2파, 그리고 3, 4, 5파로 이어지는 구조죠. 여기서 1파와 2파, 즉 1파가 나오고 2파가 조정되는 구간은 반드시 엔드오프가 오기 전에 끝나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파의 조정은 반드시 두 번째 엔드오프가 오기 전에 마무리되어야 해요. 말이 꼬이네요. 5월이 끝나기 전에, 즉 5월 말 전에 조정이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만 이 케이스가 성립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케이스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만약 조정이 내려오고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케이스의 확률을 70, 80%까지 높게 볼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케이스로 전환해서 매매 전략을 바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다음으로는 가격이 급등해서 위쪽에서 마무리되는 그림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어요. 사실 저도 이번 달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포지션을 열어두고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1, 2, 3패턴이 발생할 때와 비슷합니다. 실제로 일어나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뒤 큰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이후 조정이 오며 마무리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 경우는 꽤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ABC 조정 파동처럼 하락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트가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되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만약 첫 번째 패턴이 나온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두 번째 패턴이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세 번째 패턴이면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강한 상승 불리시 나온다면 친구들 그건 아주 강하게 급등하는 형태여야 할 거예요. 바로 이 상승 구간, 이 초록색 부분이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에세 30영이죠. 그리고 이게 30영까지 올라가려면 5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퍼센트를 계산해 봤는데 여기서 어떻게 될지요. 대략 20% 정도 더 올라야 하잖아요. 5일 동안 하루에 4%씩은 올라야 겨우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4%씩 쭉쭉 올라가야만 가능한 거죠. 이 부분은 저희도 이미 각오하고 있고 저희는 이미 이런 상황을 겪어봤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올라야 하고 저희의 전략도 계속 이어가야 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리스크를 분산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에서 차를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걱정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자금 관리를 통해서죠. 제가 약간 끊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저희는 이 케이스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강한 상승장이 온다면 말이죠. 하지만 만약 상승장이 아니라 다이버전스가 발생해서 이 구간에서 조정이 온다면 그것도 꽤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5월 말이 끝날 때쯤 이 구간에 머물러 있다면 말이죠. 이게 맞게 그린 건지 모르겠어요. 이 구간이 이런 느낌입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조정 후 다시 상승하는 경우죠.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시나리오입니다. 기다렸다가 바로 하락, 하락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은 이쪽에 10% 확률을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 상황이 전개될 때 조정이 왔을 때 반등할 힘이 있는지 다시 평가해 볼 거예요. 만약 반등할 힘이 있다면은 이쪽 확률을 높이고 다른 쪽은 줄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둘 겁니다. 하지만 바로 하락, 크랙 한다면 이쪽 확률을 더 높이겠죠. 그래도 우리는 헤지비컷 해두었으니까요. 숏 포지션도 있고 옵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느낌이 좀 이상하거든요. 자, 계속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렌드라인 쪽을 보면 현재 꽤 건강해 보입니다. 조정이 온다면 노란색이나 주황색 구간처럼 보일 텐데요. 상승 추세에서 조정이 오고 다시 올라가는 이파 웨이브 이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올라간 뒤 다시 상승하는 시나리오도 있죠. 이럴 경우 트렌드라인의 바닥 보텀도 잘 형성될 겁니다. MCMC로의 관점에서 이 구간을 살펴보면 이 구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할 때 이 구간을 이탈하면 손절해야 합니다. FC 프론트 컨트랙트는 브레이크 아웃이나 급등이 나오면 그 흐름을 따라가고 조정이 와서 디맨드 존 수요 구간을 만나면 다시 진입하며 이전에 디맨드 존을 만났던 구간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 구간은 롱매수 포지션을 잡아야 합니다. 이 근처에서 숏매도 포지션을 잡으려 하면 맞지 않습니다. 프렌 인덱스 공포지수가 매우 높아 리스크 대비 수익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숏을 잡지 않고 롱에 집중해 현물 스파로 스노우볼 전략을 썼습니다.
아웃코인, 알트코인도 한두 종목 정도, 예를 들어 20개 정도를 분산해서 진입하는 식으로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 구간이 굉장히 안전한 구간, 즉 세이프 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할 때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바꿔가며 접근합니다. 만약 이 구간이 세이프 존이 아니라면 롱매수 포지션을 잡거나 현물 스팟을 강하게 매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을 볼 때 어느 정도 본능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제 금골드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금, 골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금은 매매하고 싶은 종목입니다. 금이 요즘 조용해졌거든요. 저는 매수롱에 집중하고 싶어요. 만약 금이 하락해 지지선에 닿으면 그때 롱 포지션을 잡아 위를 노릴 겁니다. 또는 아래에서 가격이 쭉 빠지면 그때도 롱을 잡을 겁니다. 위쪽에서 일절 지피 이익 실현 타이밍을 노릴 거예요. 아직 가격이 제대로 눌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입했던 지점에서 롱을 잡았는데 아쉬웠어요. 가격이 살짝 내려와 제 포지션을 건드리더니 바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번 전략은 방향성은 맞게 봤지만 실수한 부분은 계산이었습니다. 여기 HL 포인트에서 약간 아쉬움이 남네요. 사실 이 전략대로 매매하는 게 맞긴 한데 시장이 변동성이 심했어요. 가격이 내려와서 제 포지션을 건드린 뒤 바로 끌어올려 버렸거든요. 어쩔 수 없죠. 눌림 기다렸다가 다시 진입할 생각입니다. 이전 거래일에 이미 금에서 캐시플로우 수익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 부분은 T코드에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칙방 들어가 확인 버튼 누르면 여러 방이 팝업으로 뜨니까 거기서 자유롭게 소통하실 수 있어요. 달러 차트 보겠습니다. 달러는 계속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제가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다우존스입니다. 어젯밤 다우존스가 조정을 받았고 차트상으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 보입니다. 제가 다우존스를 보는 관점은 다우존스가 이 아래쪽 박스권 근처로 다시 내려오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이번 달에 캔들이 작게 내려온다면 그 다음 달에는 큰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규모 조정장이 올 수 있다는 뜻이죠. 대규모 조정장이 오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미칠 겁니다. 태국 주식시장, 중국 주식시장도 예외가 아니죠. 저도 포지션을 줄여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지금은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도 롱 포지션을 잡지 않고 있어요. 걱정만 가득하네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는데 저는 오히려 걱정이 많아서 좀 이상하죠.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2021년쯤 그 시기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나스닥 쪽을 잠깐 살펴보면 나스닥은 반등해서 아직은 강세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선 근처에서는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되는 건 다우존스와 달러입니다. 달러가 요즘 너무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아래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은 현금을 조금씩 들고 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현금은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트코인 쪽은 어떤지 볼게요. 이더리움은 아직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아직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우리가 매우 중요한 저항선이라고 보는 곳입니다. 만약 이더리움이 다음 상승세로 가려면 반드시 이 구간을 돌파해야 해요. 하지만 지금 차트 구조를 보면 아직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강하게 돌파해줘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 어제 친구가 페페페페를 요청했었죠. 채팅에서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캔들이 꽉 차 있고 횡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페페의 차트는 여전히 옆으로 움직이는 사이드웨이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조정이 끝나고 나서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만약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려고 한다면 먼저 저는 뉴로를 볼지 말지 생각합니다. 어제 한 형이 제게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며 조언을 구했는데 사실 저는 남의 포트폴리오를 쉽게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그 형이 이 종목 팔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답변하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방향을 제시하기보단 본인이 직접 조건을 세워보길 권해요. 그래서 알트코인 트레이딩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뉴로우가 나오지 않는가입니다. 즉 펩처럼 저점이 갱신되지 않으면 매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격이 올라갔다가 도정이 오면 위쪽 구조에 맞춰 매매하고 손절이 나오면 아래쪽 구조 보고 다시 매매를 시도하는 시기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저점이 계속 갱신되는 종목을 선택한다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LD 같은 경우가 그렇죠. 유로는 이미 지나갔어요. 만약 유로가 아니었다면 저도 했을 거예요. 가격이 오르자마자 바로 진입했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은 유로가 이미 지나가서 힘들죠. 보이시죠? 어제 PYEH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계속 켜놓고 지켜봤거든요. 이런 종목들 뉴로우죠. 계속해서 신저가를 갱신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은 우리가 스크리닝을 할 수 있다면, 즉 트레이딩 조건이 있다면 이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서 걸러낼 수 있습니다. 대략 80% 정도는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는 건 상당히 건전하거나 아니면 손실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만 남게 되는 거죠.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신저가가 나오면 저도 지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일도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때때로 다른 방향에서 정보를 얻게 되고 우리가 미리 스크리닝할 조건이 없으면 오케이. 우리도 모으고 또 모으게 되죠. 저도 예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태국 주식을 할 때 남의 말을 듣고 따라하다가 다 잃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루프에 빠지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의 순서를 다시 정렬해야 한다고 할까요? 우리가 먼저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할지 정리해두는 게 좋겠어요.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관점을 업데이트해서 공유하려고 노력할게요. 언제든지 찾아와서 보셔도 됩니다. 이 영상의 첫 부분에서는 전체 시장 상황을 업데이트해드렸어요. 비트코인 쪽을 보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하락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지 않게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매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이런 관점이에요. 하지만 만약 이 구간에서 마감하면서 다이버전스가 생긴다면 깊은 조정이 올 수도 있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할 확률도 꽤 높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2021년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 이어지는 다음 영상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시리즈로 정리해두었으니까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크립토커런시와 마켓 관련 콘텐츠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볼프였습니다. 안녕히